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오늘 루시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루시드가 에어 모델 차량을 대거 리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국은 2022년형 및 2023년형 루시드 에어 모델의 안전 메커니즘 결함을 이유로 이 기업의 차량 5,200대를 리콜했는데요. 2분기 루시드 인도량이 2,400대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5,200대의 리콜이라니, 이번 사태 루시드에게 있어서 대위기인 것일까요? 지난 며칠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추후 루시드의 전망은 어떤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5200대 리콜에 대해 과도한 우려까지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결함은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거든요. 루시드 입장에서 큰 비용 소요 없이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리콜에 대해 리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많죠. 일례로 과거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게시글을 통해 단순한 원격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리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이며 틀린 말이다라며 테슬라 리콜을 두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맥락에서라면 스마트폰 OS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리콜이 되어버리니 말이에요. 당장 대체할 말이 없으니 리콜이라 부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용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가 됩니다. 여하튼 이번 리콜 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루시드 차량에 탑재된 고전압 인터락입니다. 인터락은 특정한 조건에서 시스템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장치 또는 시스템을 말해요.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커넥터를 연결 또는 분리할 때면 전기가 파바박 하고 튀는 아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가끔 접촉 불량이 있는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을 때면 불꽃이 막 튀곤 하잖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인터락이 있는 것이죠. 특히 전기차처럼 고전압, 고전류를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아크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기기 결함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루시드 에어는 고전압 인터락 메커니즘을 탑재하고 있어요. 차량의 중립 혹은 주차 중일 때 전원을 차단하게끔 설계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장치가 오작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원을 차단해버리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쉽게 말해 주행 중 갑자기 자동차 전원이 꺼져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결함 차량의 추정 비율은 1% 수준이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규제 당국은 루시드 에어 차량이 주행 중 경고 없이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10건 발생했다고 보고했어요. 이를 시정하기 위해 루시드는 기어가 드라이브 혹은 후진에 있는 동안 인터락이 전원을 차단하지 못하게끔 소프트웨어 로직을 수정했습니다. 루시드는 최근 이외에도 냉각수 히터 결함으로 앞 유리창 성해가 제거 안 되는 이슈를 겪으며 2022년형부터 2024년형 에어세단 7500대를 리콜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된 사안이며 업데이트 후에도 오작동하는 히터에 한해서 부품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을 회수하는 본격적인 리콜 사태까지는 아니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안을 마냥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는데요. 특히 주행 중 전원이 꺼지는 결함은 이것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가능했으니 망정이지 전기차 기업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종류의 결함이었으니 말이에요. 이런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리콜 사태를 여러 차례 겪는 것은 스타트업 입장에선 정말 치명적인 일입니다. 특히 루시드는 굉장히 고가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소한 결함도 브랜드 이미지에 더욱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25만 달러, 한화로는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럭셔리 카가 주행 중 시동이 꺼져버리는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아찔합니다. 이런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사태가 터진 것 자체도 문제인데 심지어는 타이밍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2분기 생산 및 인도량 실적에서 좋은 모습을 나타낸 지 불과 하루도 안 되어 악재가 터진 셈이니까요. 8일 루시드는 2분기 동안 2110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2394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의 평균 추정치인 1954대의 생산량과 1889대의 인도량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로 따지면 1000단위의 분기 생산량 및 인도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생산량은 벌써 수분기째 늘어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도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낸 덕분에 이날 루시드의 주가는 7.85% 뛰는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냈는데요. 즉시 리콜 사태가 터지며 여기에 찬물이 제대로 끼얹어진 겁니다. 특히 현재 루시드가 기록하고 있는 인도량의 상당 부분을 사우디가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22년 4월 루시드와 향후 10년 동안 최소 5만 대에서 최대 10만 대의 루시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 5천에서 1만 대의 차량을 구매하는 셈인데요. 분기당으로 따지면 1250대에서 2500대의 차량을 구매하는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라 정확히 2분기 인도량 2394대 중 얼만큼이 사우디 정부에 의한 주문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단순히 수치적으로 비교하면 이것이 전부 다 사우디 정부에 의한 주문이었을 확률도 있다는 것이죠. 루시드가 지금의 스타트업 단계에서 벗어나 어엿한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당연하지만 사우디라는 단일 고객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고객 풀을 늘리기에 바빠야 하는 이 시기에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리콜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루시드는 오는 8월 7일 장 마감 이후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날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